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맛있었군요. 아유, 어서오세요. 제자리 소개해드릴게요. 아유, 세상이 너도나합니다. 조선일보. 그다음에 제가 오늘 보는 책들만 따로 모아서 책상 위에 책을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책이 혹시 어떤 건지 책 제목 좀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잠깐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책이에요. 옛날에 나온 책들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2년 몇 개월쯤 됐는데 그동안 누적 조회가 무려 1억 4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별도로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신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대생을 하는 미술대학 학생이고 제가 누드 모델이 된 것처럼 저의 속살까지도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택합니다. 이때 원칙은 정치인이 하고 싶은 말 또는 기자가 하고 싶은 말, 그런 말보다는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뭘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문건 사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이나 신문 방송에서는 뭐 이적 행위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러 들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독자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한번 붙어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하지 말고 제대로 붙어서 토론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하라는 주문이 있을 것이다. 대본을 누가 쓰느냐 했는데 제가 직접 씁니다. 한때는 작가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했는데 지금 그냥 제가 쓰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사실은 자다가 잠꼬대를 할 정도로 고민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맞을까? 자다가 수시로 깨어서 언뜻 떠오르는 책상이나 문장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기도 합니다. 배 위에다가 노트를 얹고 잠을 자다가 잠결에 뭘 끄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외워서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편집하는 PD가 너무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더듬거리거나 망설인 부분을 잘라내는 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터를 보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연극 배우를 위한 책을 보면서 연습도 합니다. 다음 질문. 매일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밤에 자다가 2번쯤 깨기도 합니다. 그때도 영상 대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깜깜할 때 출근을 합니다.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시간은 조선일보 논설회의 시간입니다. 오전 중에 회의를 갔는데요. 13분 논설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양상훈 주필 말씀으로 이 곳곳을 정리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저도 제 생각을 고치고 가다듬습니다. 다른 논설위원 동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분들이 언뜻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귀중한 아이디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양상훈 주필이 하신 말씀을 많이 제가 베낍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저작권료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전 오후 내내 저도 그렇고 논설위원들은 그날 무슨 내용과 주장을 독자 여러분께 전달할 것인가 그 생각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려고 외부 전문가들도 만나고 취재원을 만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 저녁 약속 없이 일찍 퇴근하면 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봅니다. 혹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극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입니다. 논평을 듣다 보면 진심으로 폭발하신 것 같은데 원래 성격은 어떠신가요? 네, 원래 저의 성격은 쾌활하고 사람 사귀기 좋아하고 서로 정겨운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렇습니다.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 하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장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그리고 점심 같이 먹을까 하고 말을 건넸을 때 선뜻 같이 가자고 일어서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직장에서 매일 볼 수 있는 휴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심지어 입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직원들에게까지 최근에 쓴 기사가 재미있었다고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가정사를 묻기도 하고 옷차림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농담을 걸어주시는 분은 방사문 조선일보 사장님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선일보의 힘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평을 할 때 진심으로 폭발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진심으로 폭발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본으로 정리했다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리듬을 타면서 자연스레 격앙될 때가 있습니다. 내질렀다가 숨을 죽였다가 강약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더군요. 때로는 문재인 정부 덕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평적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의상은 직접 선택하시는 건가요? 패션 센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중절모 사랑이 남다르십니다. 몇 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패션을 칭찬을 해주셨는데 엄마나 좋아라. 제가 듣는 칭찬 중에 최고로 기분 좋습니다. 참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으면 아직도 물색 모르고 이 끝이 귀에 가서 걸립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좋게 봐주시는 덕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 조명빨 덕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경을 까맣게 이렇게 하면 옷차림이 좀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인과 친척분들께서 모니터링을 하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넥타이는 이렇게 하라, 모자는 이런 것을 써라, 행커치프를 왼쪽 가슴에 꽂아라, 포인트를 주는 액세서리를 해라,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미술 평론을 하시는 유명인이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인 교습을 시켜주신 적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절모는 8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친구가 호주에서 사다 준 중절모가 예장품입니다. 바로 이 모자입니다. 5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 프로스트 쓰신 분인데요. 논설위원님처럼 글 잘 쓰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잘 말하는 법, 시사 현안을 잘 읽는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보다 10배, 100배 더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조선일보에는 즐비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난 36년 동안 신문에서 제 글을 써왔고 또 다른 외부 필자가 쓴 글을 다듬는 일도 함께 해왔습니다. 또 조선일보의 저널리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글쓰기 강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강사 역할도 했었습니다. 또 조선일보 수습 기자들에게 국어 시험 문제를 7, 8년 동안 출제하기도 했고 그보다 오랜 동안 논술과 작문 답안지를 채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모아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책도 엮어낼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유격 조사의를 쓰지 않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격 조사를 쓸 때는 은보다는 이가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하는 법을 물으셨는데요. 요령은 솔직, 간결 2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내재율을 살려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만의 호흡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노래를 할 때도, 강연을 할 때도, 방송을 할 때도 이것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현안을 잘 읽는 법을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꼼꼼히 읽으시면 현안을 보는 눈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경험한 바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 그것도 종이신문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죠. 논소령께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평소 가지고 계신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냐? 몇 시간을 말씀드려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의 발명품 같고 아름다운 장치인 것 같지만 때로는 선거 때문에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 점입니다. 선거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여당도 야당도 선거에 이기려고 아무 공약이나 남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고위공직자를 선거로 뽑는 시스템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천문학적 숫자의 공약과 돈다발을 풀어헤칠 때 선거가 한쪽으로 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7번째, 논소령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좌우의 모습은, 한마디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요약을 해본다면 좌파는 특별하게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파는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특히 바람직한 보수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답고 쓸모있는 것들은 그것을 만들 때까지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것이 부서질 때는 한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통방통의 애청자였습니다. TV에서 논설위원님을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진행하는 TV조선 프로그램, 진행했던 TV조선 프로그램 신통방통의 애청자이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5년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언제 복귀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시청자 여러분을 뵈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방송 환경으로 봤을 때 매우 엄혹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어떻게든 재갈을 물리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는 낌새가 보입니다. 방송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정부와 정권이 승인과 재승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숨쉴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처럼 요즘같이 정권의 독한 소리를 쏟아붓고 있는 사람은 방송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편 방송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을 뵐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9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파리 특파원 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듣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나 작품, 이유, 요즘 읽고 있는 책은, 논소리원님이 생각하시는 프랑스 사회와 우리 사회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제가 파리의 연수기간 포함해서 7년 넘게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참 여러 생각들이 지금도 떠오르긴 하는데요. 물어주신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는 알렉상드르 자르댕이라는 작가입니다.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쓴 주비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감정을 맛보라는 책입니다. 그 산등성이와 깊은 골짜기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살아보라고 권하는 책이지요. 또 하나는 영국 소설가 사라 베이크웰이 쓴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 제목인데요. 2권 권해드립니다. 주비알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랑스 특파원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요 떼제베를 직접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KTX를 들여오기 전이었는데요. 취재차 떼제베를 직접 운전해 봤습니다. 물론 제 옆에는 떼제베 기관사가 있어서
안전장치를 언제든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주시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파리에서 프랑스 북부 릴이라는 도시까지 장장 1시간 동안 떼제베를 직접 운전했었습니다. 떼제베 운전석에는 핸들이 있습니다. 열차에 웬 핸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시겠지요. 떼제베의 핸들은 왼쪽으로 돌리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속력이 붙습니다. 프랑스 사회와 한국 사회의 공통점을 물어주셨는데요. 향기로운 술과 맛있는 음식과 예술을 사랑한다는 국민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두 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나라이고 두 나라는 남녀가 국제 결혼을 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째 논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2020 대한민국 한 줄 평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년 금년 사자성어는 토사구팽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버렸다는, 구워 삶아 먹었다는 그런 고사성어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정권을 위해서 봉사했던 여러 충직한 장관, 차관들이 하루아침에 내침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인들은 한때 자기가 정권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아니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빚이고 뭐고 하루아침에 내버립니다. 더 그런데 크게 보면 정권의 운명 또한 국민의 손에 의해 토사구팽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10년, 20년, 1000년, 만년 해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 또한 역사에 의해, 국민에 의해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그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신 10가지 질문에 제 나름대로 제 솔직한 심령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